뜨면 달라지는 요즘 정치권 소식에 많이 정신 없으시죠?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우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 먼저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쯤이었어요. 석방 네. 4개월 만에 이제 내란 특검에 재구속이 됐는데 네. 소장님은 좀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런 혐의가 상당히 좀 구속에 주요한 사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좀 많이 했고요.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를 해서 이것은 도주 우려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속에.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강희구 구속실장하고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시도가 예. 결정타가 된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참석을 해서 20분간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무혐의를 항변을 했지만 예. 어쨌든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이 됐고 예. 특검 수사 개시 3주 만에 신병 확보에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 규정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네. 참 혐의 자체가 내란 혐의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이 재구속을 하는데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하고 반바지 입고 산책을 하고 또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다가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제 저는 상당히 참 꼭 저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예. 어제 이제 밤 9시 넘어서 이제 이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왼손을 왼쪽 바지에다가 넣고 그렇게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겸손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고 그냥 우리가 속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나 모습을 볼 때 예.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런 모습을 좀 끝까지 보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 소장님. 그러면 네. 이번에 그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이 국민의힘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계엄 관련해 연루된 뭐 의원들 뭐 한 54명 얘기 나오고 뭐 다수 아니겠습니까? 좀 파장이 네. 있을까요? 파장이 있죠. 이제 내란 수괴가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내란 동조자들 있잖아요. 예. 김용현, 뭐 여윤영, 뭐 이진우, 뭐 이런 사람들, 김성훈, 뭐 강희구,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예. 이제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범죄가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시켰어요. 저분이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하나의 축은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국회에서 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예를 들면 모이게 했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란 방조, 동조 혐의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몇 분들은 예. 근데 이게 솔직히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고, 스스로 참. 많이 좀 떨고 있고 예. 변호인들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유, 씁쓸합니다. 네. 그 소장님,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죠. 네. 지난주 이 시간 소장님께서 그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 그리 좋은 점수 안 주셨잖아요.
센 노랗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7일 혁신위원장 임명 발표 20분 만에 사퇴를 했는데 요거는 예상 못 하셨죠? 예상은 못했지만 저는 그냥 저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하는 것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지도 못하고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면 뭘 가지고 혁신할 거냐. 예. 앵커님 보시기에 그냥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거는 그냥 대선 패배 백서 만들면 국민의힘이 혁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라든지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자자 일단 백서 좀 만들어보고 우리 대선 패배의 원인을 우리 파악해보는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인적 청산이라든지 당의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봅시다. 논의해봅시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 말에 따르면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면서 이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 말을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데 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몇몇 분들은 안철수 의원이 순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선도 몇 번 출마하시고 사선 의원에다가 인수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예. 정치적인 판단력 그리고 상황 인식이 좀 미숙했다, 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사람도 그냥 혁신위원장 맡을래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얘기를 하겠냐고요. 정권 주세요. 혁신위원들 선정하는데 내가 다 선정할 테니까 당신들 건들지 마세요. 예. 그리고 혁신안 우리가 얘기하면은 한 글자도 고치지 마세요. 그런 정권을 줘야 예. 내가 혁신위원장 받아들이고 제대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아니 참. 정권 준다고 했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아니 준다고 하면서 지금 안 준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내가 좀 정치적인 판단력이 좀 부족했습니다라는 예.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수장님 혹시 이 혁신위원장직을 받고 곧바로 사퇴하는 요 일련의 행동 요게 뭐 저 안철수 의원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뭐 당대표를 되기 위한 일종의 뭐 전략 요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할까요? 출마를 하기 위한 뭐 전략이다, 명분 쌓기다,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혁신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또 당원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당에 착근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한 세력이 밀어줘야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글쎄요. 저런 모습을 보면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인적청산도 얘기를 하고 나 당대표 나갈래라는 얘기도 하고 예. 한동훈, 김문수 다 나와 혁신 경쟁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 왜 혁신위원장을 왜 받아들여가지고 왜 정권도 못 받아가지고 왜 혁신이 안 또 왜 그만둬 이런 본인을 향한 비판을 좀 비껴나가기 위한 예. 이슈 전환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 참모라면 예.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한 2,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또 주위에서 그럼 안철수 당신이 좀 당대표 나가서 혁신 좀 해봐 이러한 여론을 좀 끌어올리면서 아니 그럼 저 당대표 나갈게요 이렇게 해야지. 예. 그때 이제 혁신위원장 사퇴하면서 한 표정과 말투를 보면 되게 화가 나신 거거든요. 예, 뭐 얼굴도 벌개지셔가지고 또 예, 기자회견 그리고 막 했잖아요. 입술도 부르르 떠시고 예. 그러면 즉흥적인 감정적인 결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일련의 혁신위원장 받아들이면서 사퇴할 때까지 예. 정치적인 판단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다 안철수 위원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혁신위원장 모시면 정권을 줘야지. 정권을 안 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예. 가장 큰 잘못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소장님, 저는 저 궁금한 거 좀 질문 요거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아니 네.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인적 쇄신을 딱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요 국민의힘 당 주류는 그 애시당초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냥 윤희숙 의원을 임명하지 왜 뭐 삼고초려까지 해가면서 안철수 의원을 왜 이렇게 혁신위원장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그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고 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 어.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을 해야 국민들이 믿지. 솔직히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막 찬성을 하고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대합니다. 공수처 음. 체포하지 마세요라고 예. 관저 앞에서 시위했던 45인의 결사대 어허. 그중에서 누군가가 혁신위원장을 한다면 예. 국민들이 야 되겠냐 막 이렇게 음. 생각을 하지 비판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안철수 위원장이 적임자로 생각한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허.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가 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참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혁신위원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백발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음. 백서발간위원장. 음. 그러니까 백서발간을 해서 대선 패배 좀 원인 분석하는 어. 백발위원장 정도의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상당히 모순된 말을 어제 했어요. 어. 인적 쇄신 나는 아유 뭐 인적 쇄신 중요한가요? 아유 음. 뭐 나 저한테 그런 권한 없어요 얘기를 하면서 또 예.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한대요. 예. 이건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모순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음.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요거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제 네, 당대표 경선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네. 또 이제 소장님과 또 친하신 요거 보수 패널 또 서정우 변호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이 장도요. 국힘 친윤 주류는 이 당대표에 이 장동혁을 밀기로 했다. 요거 네. 맞습니까? 뭐 서종욱 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어. 좀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친윤들 쪽의 입장을 좀 들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일부 친윤들의 어. 얘기를 보니까.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예. 그러니까 왜요? 왜? 깜이라는 게 어. 있잖아요. 깜. 아, 대표감. 지금 깜. 저 사람이 음. 지도자 깜이냐, 예. 당대표 깜이냐 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과연 정동혁 의원이 지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탄핵 과정 중에서 예. 과연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음.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야당의 당대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음. 그런 사람을 아무리 친윤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다고 밀어붙인다고 당원들이 야, 저 사람이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울 수 있구나. 그런 정치력이 있구나. 그렇게 과연 생각을 할까?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요거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네, 네. 한다고 해요. 예. 네. 그럼 요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동훈 후보와 그 전 대표와 상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래요. 어? 본인도 그러고 예. 친한계에 계신 분들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출마 선언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시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냐 안 하냐가 예.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70% 정도의 참모들은 말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에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어요. 아, 독대하셨습니까? 예. 네, 아니 독대는 아니고 그냥 어. 몇 분이랑 같이 만났는데 예. 다른 분들은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제 아니 지도자가 될 분이 그리고 당 대표 하겠다라는 분 그리고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당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보수 진영 자체가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있는데 그냥 라방만 하고 있을 거냐? 그게 지도자스럽냐? 나가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과 보수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 당원들 설득을 하고 예.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래요? 한동훈 대표는. 예. 뭐 전 대표는.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고요. 어. 고민을 더 해보고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본인은 출마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출마 쪽으로 추가 좀 기울어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엔 출마를 좀 접을 수가 있겠죠. 아, 막판 단일화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봐야 되겠죠.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그 소장님 요거 하나만 더 보죠. 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인데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 이렇게 좀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아니 뭐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당선 목표다 이런 얘기 막지라시로도 돌고 하는데 요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의도에는 많이 있고요. 예. 그런데 참 대구시장은 지금 출마자들이 한 경쟁률이 세요. 한 1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거 1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분이 정치를 했던 분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출마를 할 수가 있을까? 당에서 공천을 줄까? 또 임기가 내년 8월 달까지잖아요. 예, 맞아요. 본인은 방통위원장 그만 안 둡니다.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3월 달쯤에 저 지방선거 나가려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것도 좀 모양새가 웃기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쉬울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